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이 펠딩클래스 ATM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에 나온 운동법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드디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펠딩클래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했을 때 너무 졸려가지고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경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좀 차분하게 천천히 내 몸의 한 부분을 탐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한 부분이 전체와 연결됐을 때 오는 뭔가 신기한 느낌들을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이 좀 더 충분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영상 잠깐 멈춰 두시고 좀 쉬었다가 따라오셔도 되고요. 한번 아주 깊게 내 몸을 탐험해 보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함께 할게요.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골반 주변 근육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채고 골반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통제하며 척추를 정렬시키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당겨 세웁니다. 양발은 편안하게 벌리고 발바닥은 지면에 닿게 합니다. 척추를 둘러싼 근육을 활용해서 요추가 바닥에서 아치를 이루게 합니다. 아치가 커지면 손바닥이 드나들 만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고관절 앞쪽 근육에 의해 골반 위쪽 부위가 바닥에서 떠오르면 바닥에 닿아 있는 꼬리뼈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숫자가 새겨진 시계가 골반의 뒤쪽에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꼬리뼈는 6시, 요추 5번과 청골이 만나는 곳은 12시입니다. 자, 앞서 했던 요추의 망곡을 변화시켜 허리에 아치를 만드는 동작을 떠올려 봅니다. 허리가 올라가면서 숫자 6에 해당하는 꼬리뼈에 압력이 가해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 이미지와 골반을 일치시켜 봅니다. 3시 방향은 오른쪽 고관절, 9시 방향은 왼쪽 고관절 부위가 되고 나머지 숫자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에 아치를 만드는 동작을 해봅니다. 골반의 압력이 6시 꼬리뼈에 가해지도록 합니다. 이때 요추 주변의 근육으로 수축하면서 아치가 생기고 골반과 무릎 주변 근육이 수축하며 요추의 망곡이 더욱 커지며 지면에 견고하게 안착된 발바닥을 당기게 됩니다. 이제 움직임을 바꿔서 모든 압력이 12시에 위치에 가해지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요추와 골반 상단이 모두 바닥을 누르게 되며 꼬리뼈는 지면에서 떨어지고 발바닥에도 압력이 증가합니다. 여섯 시로 갔다가 12시로 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변화할 때 별로 힘이 들지 않게 합니다. 이때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골반의 위치 변화와 상관없이 호흡은 고요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골반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느리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도 부드럽게 합니다. 자, 이제 양다리를 쭉 펴고 골반의 느낌을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 지면과 닿은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합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호흡과 분리하면 골반의 움직임과 협응해서 머리도 작게 움직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머리의 뒤쪽에 작은 시계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머리와 바닥이 닿은 부위, 즉 가장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가 이 시계의 중심입니다. 앞에서 했던 골반 동작을 통해 골반의 6시 위치에 최대 압력이 가해지면 척추에 의해 머리는 아래로 당겨지고 턱이 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시계의 6시 위치에 최대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골반의 12시 위치로 압력이 이동하면 머리는 척추에서 밀려서 턱이 목에서 떨어지고 머리시계의 12시 위치, 즉 정수리 방향으로 최대의 압력 지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골반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골반의 12시 위치에서 6시 위치로 무게 이동이 일어날 때 머리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동작이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골반의 움직임이 몸통을 통해 머리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움직임이 전달되는 또 다른 경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잠시 쉽니다. 다시 무릎을 당겨 세웁니다. 이번엔 3시 위치, 즉 오른쪽 고관절로 골반을 굴립니다. 이때 오른발보다 왼발의 무게가 더 많이 가해지고 왼쪽 고관절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오른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약간 이완됩니다. 동작을 바꿔서 이번엔 9시, 즉 왼쪽 고관절 방향으로 골반을 굴립니다. 이렇게 골반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흉곽에 불필요한 긴장이 빠지고 호흡 리듬이 방해받지 않은 채로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도 작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동작합니다. 동작이 끝나면 팔다리를 뻗고 잠시 쉽니다. 자, 다시 무릎을 당겨 세우고 골반은 12시 위치에 안착시킵니다. 이제 1시 위치로 접촉 지점을 변화시킨 후 다시 12시 위치로 돌아옵니다. 5번 반복할게요. 자, 이번엔 12시 위치에 시작해서 1시 위치를 지나 2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동작을 또 5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1시, 2시, 3시까지 무게를 이동시켰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6시까지 갔다가 12시 위치로 돌아오기를 반복할게요. 각각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아치를 이루어야 하며 중간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골반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갔다 되돌아오는 동작이 반복될수록 그 움직임의 정확성은 증가하고 전체 움직임이 온전한 아치를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동작을 멈추고 팔다리를 펴니다. 골반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체크해 보십시오. 골반이 움직일 때 머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려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다시 12시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골반 무게를 11시로 이동시킨 후 12시로 되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다시 11시를 지나 10시까지 이동시켰다가 12시로 되돌아오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모든 동작이 끝나면 팔다리를 뻗고 쉬면서 몸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무릎을 세우시고요. 골반의 압력을 세시 쪽으로, 즉 오른쪽 고관절 부위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4시로 갔다가 3시를 거쳐 2시로 온 다음 2시에서 3시를 거쳐 4시로 갔다 3시로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점점 1시간씩 범위를 넓혀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작의 범위는 1시에서 5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은 12시에서 6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각각의 동작을 반복합니다. 동작이 끝나면 팔다리를 뻗고 쉬면서 바닥에 닿는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왼쪽 고관절로 무게를 옮겨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가면서 앞서 했던 것처럼 1시간씩 범위를 넓혀가 보겠습니다.
모든 동작을 마친 후 쉽니다.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가 어떻게 협응했는지 인지하셨습니까? 동작을 하는 동안 발과 또 다른 부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크하셨습니까? 자, 다시 무릎을 세우시고요. 골반을 바닥에서 시계 방향으로 20회 움직이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몸 전체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부분의 움직임을 분리해서 관찰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에 신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차근차근 의식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때 몸 전체에 대한 인지는 유지합니다. 마치 몸 전체에서 전달되는 감각이 명확하진 않지만 배경으로 유지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독서를 할 때 페이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체를 보면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긴 어렵죠. 인간은 현재 눈에 명확히 보이는 단어와 철자의 의미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반과 머리가 시계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일 때 골반을 따라 움직이는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골반을 인지한다는 느낌으로 초점을 변화시켜 봅니다. 움직임의 질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좀 더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동작이 진보합니다. 자, 쉬면서 몸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합니다. 다시 무릎을 세우시고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골반을 움직입니다. 이때 머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동작이 끝나면 편하게 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닥에 닿는 지점을 기준으로 몸의 시계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서 동작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상으로 시계를 바닥에 그리고 12시 지점과 6시 지점 사이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가늠해 봅니다. 그런 다음 몸에서 12시와 6시 사이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재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리 감각 차이는 어떠한가요? 어느 쪽이 좀 더 믿을만하고 정확한가요? 첫 번째 경우가 좀 더 객관적인 판단 자료이고 두 번째, 몸에서 잰 경우가 좀 더 주관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이번 레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객관적 판단과 주관적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는 점차 근접하게 될 겁니다. 주관적 감각은 객관적 평가에 비해 좀 더 개연성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감각이 우리를 둘러싼 단순한 물질적 세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최소 공약수를 형성합니다. 특정한 신경계가 지닌 진정한 능력은 해당 신경계의 독특한 속성에 의해서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의 진실된 가치는 그 사람의 개성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개인들 간의 차이는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때는 골반의 특정 부위가 바닥에 닿을 때 그 부위에 해당하는 시계 숫자가 조금 튀어나와 바닥에 마치 고무도장으로 찍는 것처럼 자국이 남는다고 상상해 봅니다. 골반 시계의 숫자와 바닥에 각인된 숫자가 접촉하면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외부 접촉과 내부 접촉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접촉과 외부 접촉이 단일한 느낌으로 합치될 때까지 동작을 반복합니다. 동작이 끝나면 편히 쉽니다. 바닥에 놓인 몸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골반 운동을 반복합니다. 충분히 쉬면서 골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골반이 개선된 느낌이 최고조에 이르며 마치 골반이 바닥에 가로축으로든 사선축으로든 평평하게 놓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 발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무릎을 당겨 세우고요. 왼다리는 약간의 각도를 두고 편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골반을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동작을 할 때 몇 시 지점이 좀 더 바닥을 강하게 누르고 또 몇 시 지점이 덜 누르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무릎을 당겨 세운 자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시 지점이 좀 더 명확하게 바닥에 새겨지는지 체크하고 왼무릎을 세우고 있을 때 덜 명확한 지점이 오른무릎을 세우고 있을 때 덜 명확했던 지점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리를 모두 펴고 골반과 바닥의 접촉 느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긴 후에야 그 위치가 전에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발 사이를 적당히 뗀 다음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이제 몇 시 위치에서 좀 더 강한 압력이 느껴지고 약한 압력이 느껴지는지 체크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하면서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교차해서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20번 회전시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회전시킵니다. 동작이 끝나면 충분히 쉬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체크합니다.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교차해서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20번 회전시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회전시킵니다. 동작이 끝나면 1분 정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정말 느리게 한쪽으로 몸을 굴려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척추에 비해서 골반의 각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천천히 걸어봅니다. 팔과 다리 움직임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합니다. 눈과 얼굴 근육에서는 어떤 느낌이 납니까? 자, 이번 레슨에서는 시계 이미지를 통한 골반 움직임의 차별화를 배워봤습니다. 다음 단계의 탐험을 통해서 다양한 자세에서 머리와 골반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이를 응용해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동작들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고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하다가 졸았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으니까요. 소감, 변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나를 찾아가는, 나를 탐험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소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